코어를 쓰시는 개발자분들이라면 캐널, 이거 뭐 매일같이 사용하시죠. 근데 이게 대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하고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 저희가 그 엔진룸을 한번 제대로 열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맨날 코드에 C는 X, 아니면 X는 C, 딱 이렇게 한 줄 쓰잖아요. 근데 이 간단한 코드 한 줄 뒤에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? 이게 무슨 마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요, 엄청나게 정교하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딱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겉만 핥는 건 그만하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지금부터 고 런타임이라는 그 깊숙한 엔진룸으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서 채널의 진짜 얼굴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로드맵은 이렇습니다. 먼저 채널의 진짜 모습이 뭔지 보고요. 그 다음엔 HSN이랑 스두고라는 핵심 구조를 파헤칠 겁니다. 그리고 값을 보내고 받는 그 저정을 따라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이유까지 짚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채널의 진짜 모습. 여러분, 고에서 채널은요, 무슨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.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 덩어리, 바로 HCN이라고 부르는 구조체 그 자체입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HCN 구조체. 우리가 코드에서 make chain 딱 치는 순간 고 런타임은 바로 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짠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q 카운트는 버퍼에 데이터가 몇 개나 있는지, 데이터 q 사이즈는 버퍼의 총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려주고요. 버퍼가 바로 데이터가 실제로 담기는 그 동그란 버퍼, 순환 큐입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바로 샌드 큐랑 리브 큐인데요. 이게 바로 보내려고 줄 서 있는 고루틴들,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고루틴들의 대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방금 말한 그 대기열 있잖아요. 보내고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코루틴들. 걔네들은 대체 어떻게 관리될까요? 여기서 바로 연애첸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, 수독이라는 친구가 등판합니다. 수도그. 이름이 좀 재밌죠? 이건 뭐냐면 대기열에 있는 고루틴을 대신하는 일종의 대리인이에요. 프록시라고 하죠. 그러니까 어떤 고루틴이 채널에서 딱 막혀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런타임이 이 수도글을 하나 딱 만들어서 대기 목록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. 마치 은행에서 뽑는 대기표 같은 거죠. 이 대기표에는 몇 번 고루틴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기다리는지 다 적혀 있는 셈입니다. 아니 근데 그냥 고루틴을 바로 줄 세우면 되지 굳이 왜 이 수독이라는 대리인을 쓰는 걸까요?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바로 고루틴하고 채널의 관계가 다대다, 그러니까 M 대 N 관계이기 때문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셀렉트분 하나로 고루틴 하나가 채널 여러 개를 동시에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. 반대로 채널 하나를 고루틴 수십 개가 기다릴 수도 있고요. 이 복잡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중간다리 역할, 그걸 바로 이 수독에 해주는 겁니다. 정말 똑똑하죠? 자,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잡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값을 채널에 보내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. 우리가 CNKX라고 코드를 치면 내부적으로는 chainSend라는 함수가 불리는데요. 이 녀석이 채널 상태를 딱 보고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일을 처리합니다. 첫 번째 시나리오. 이게 바로 채널 통신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빠른 최적 경로, 즉 패스트 패스입니다. 어떤 상황이냐면요. 내가 값을 보내려고 딱 채널을 쳐다봤는데 세상에 이미 저쪽에서 누가 값을 달라고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리시브 큐 대기열에 손님이 있는 거죠. 이때 일어나는 일의 핵심은 바로 직거래입니다. 런타임이 리시브 큐에서 기다리던 손님, 그 수도글을 바로 꺼내와요. 그리고 내가 보내려던 값을 채널 버퍼에 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기다리던 고루틴의 메모리에 다이렉트로 쏴줍니다. 샌드 디렉트라는 함수 이름 그대로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, 이제 일어나, 가 왔어 하고 잠자던 고루틴을 깨워주는 거죠. 버퍼를 아예 건너뛰니까 이게 제일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다음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. 이번엔 받는 사람은 없어요.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채널이 버퍼가 있고 아직 공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건 뭐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내가 보내려는 값을 버퍼의 sendx라는 위치에 쏙 집어넣고 다음엔 여기 넣어야지 하고 sendx 위치만 한 칸 옮겨주면 끝. 정말 이게 다예요. 보내는 고루틴은 뭐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죠. 바로 자기 할 일 하러 가면 됩니다.
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. 이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. 버퍼가 이미 꽉 차버렸거나 아니면 애초에 버퍼가 없는 채널이라 값을 넣어둘 곳이 없는 거죠. 이제 어떡할까요?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블로킹, 즉 멈춰서 기다리는 겁니다. 런타임은 너는 지금 못 가겠다 하면서 현재 고루틴을 위한 대기표, 즉 수도글을 하나 만들어요. 그리고 내가 보내려던 데이터와 함께 sendQ라는 보내는 애들 대기열에 딱 줄을 세웁니다. 그 다음엔 고파크라는 함수를 불러서 이 고루틴을 말 그대로 주차시켜버려요. 잠재우는 거죠. 이제 이 고루틴은 누군가 와서 값을 가져갈 때까지 꼼짝 않고 잠만 자게 됩니다. 좋습니다. 지금까지 값을 보내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갔어요.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뒤집어 볼 시간이죠. 값을 받는 과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 예상하셨겠지만 보내는 과정과 아주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받는 쪽의 첫 번째 시나리오. 내가 값을 받으려고 채널을 딱 봤더니 저쪽에서 이미 값을 보내려고 애타게 기다리는 고루틴이 있는 거예요. 즉 sendQ 대기열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있어요. 이때 채널이 버퍼가 아예 없는 채널이냐? 아니면 버퍼가 꽉 찬 채널이냐에 따라서 동작이 살짝 달라져요. 만약 버퍼가 없는 채널이면 아까처럼 직거래가 일어납니다. 기다리던 저쪽 고루틴의 수독에서 내 변수로 값이 바로 복사되는 거죠. 하지만 버퍼가 꽉 찬 채널이라면요? 좀 달라요. 일단 나는 버퍼에 있던 제일 오래된 값을 먼저 가져가고요. 그렇게 해서 비계된 버퍼의 맨 뒷자리에 저쪽에서 기다리던 고루틴의 값이 쏙 들어오게 됩니다. FIFO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리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.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? 자, 두 번째, 수신 시나리오. 이건 제일 간단한 케이스죠. 보내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데 버퍼에 다행히 먹을 게 남아있는 거예요. 받아갈 데이터가 있는 거죠. 이건 아까 값을 보낼 때 두 번째 시나리오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울 이미지입니다. 버퍼의 receive x라는 위치에서 값을 쏙 빼오고 다음엔 저기서 빼야지 하고 receive x 위치만 한 칸 옮겨주면 끝. 수신 고루틴은 바로 자기 할 일 하러 가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. 채널은 텅 비어있고 보내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네요. 어떡하겠어요. 당연히 기다려야죠. 이 과정도 아까 송신 고루틴이 블로킹 될 때랑 거울처럼 똑같습니다. 나를 위한 대기표, 수도Q를 만들어서 이번엔 receiveQ라는 받는 애들 대기열에 줄을 서고요. 고파크로 쿨쿨 잠드는 겁니다. 누군가 값을 줄 때까지요. 자, 지금까지 채널의 아주 깊숙한 속살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.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 머리가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대체 이런 걸 아는 게 우리한테 뭐가 좋을까요? 이게 왜 중요할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성능을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. 그래서 버퍼 없는 채널이 이 최적 경로 때문에 더 빠를 수도 있구나. 아니면 이래서 더 자주 블로킹 되는구나 하고 감을 잡게 되죠. 둘째, 데드락 같은 문제 디버깅할 때 완전 달라집니다. 고루틴들이 왜 저 sendQ나 receiveQ 대기열에 꼼짝 않고 갇혀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. 셋째, 당연히 더 좋은 코드를 짤 수 있게 됩니다. 버퍼를 쓸지 말지, 쓴다면 사이즈는 얼마로 할지 훨씬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감성적인 건데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던 이 채널이라는 기능 뒤에 정말 이렇게 우아하고 영리한 설계가 숨어 있었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채널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게 되셨습니다. 이 새로운 렌즈를 끼고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.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시나요?